네, 기획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관심 정말 많으시죠?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불을 뿜었습니다. 93,000달러도 찍었다가 지금은 한 88,0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태민 작가님에 이어서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신민철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실제로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네. 비트코인을 언제 사신 거예요? 어떻게 또 비트코인을 사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시점에? 네,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거는 지난 사이클이죠. 5년 전 정도인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0년 이후부터 투자를 했고 또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 구간이었던 1만 달러대 일때부터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그때 네. 진짜 무슨 꿈을 꾸신 게 아니에요? 네, 그 꿈을 꾸는데 그 오두막 안에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비지 하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돈다발이 막 떨어지는 돈의 비가 내리는 꿈을 꿨었습니다. 네. 돈비가 내리는. 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로또를 살 텐데 우리 네. 작가님께서는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대선 이후에 9만 달러도 돌파가 됐었잖아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전고점을 그러니까 7만 달러 정도죠. 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정이 뚫려버린. 그래서 가격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가격 발견 구간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등과 같은 그런 다른 펀더멘털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장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죠. 네. 그 피보나치 함수에 맞춰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현재 89,000달러가 딱 지난 중간 고점 7만 달러 초반대에 피보나치 되돌림 1.618, 61.8%라고 부르는 황금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정확히 지금 가격이 멈췄고 그 위아래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다음 가격이 어디가 적합한 가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그 구간에 서 있다. 그쵸? 이렇게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반감기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3번의 네. 과거에 반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이클 때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패턴은 어땠나요? 네, 반감기가 발생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같다는 전제하에 가격이 오르기 쉽겠죠. 다만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어디까지나 지금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남에 따라서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있는 매물이 계속 줄어들겠죠. 네. 이러한 공급 감소의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요. 그게 반감기 이후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감기가 4월이었으니까 10월 정도부터 그 시점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그 지점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을 시작했죠. 1월에 또 책을 내셨던데 그때도 이제 유례 없는 인생에 다신 없을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대선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튀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해 ETF 승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받았던 건데 상승 여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1월에 처음 책을 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벌써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거의 4배가 오른 거고 3, 4배가 오른 거고 저는 지금부터도 또 마찬가지로 3배, 4배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내세웠던 게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리 인하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지껏 반감기 역사에서 반감기 이후에 그 5, 6개월이 지난 본격적인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금리가 인하됐던 적이 없어요.
다 그 이전의 금리 인하가 이미 끝났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그 반감기 공급 감소 효과와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린다. 근데 네.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거기에 더해진다면 당연히 힘을 받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그 현물 ETF의 승인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현물 ETF가 1월에 승인되고 나서 2월, 3월에 정말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뭐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한 10월 중순부터 유입량이 다시 갑자기 많아져서요. 얼마 전에 그 2월, 3월에 유입 기록을 깼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다시 지금 2차 붐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3차 붐, 4차 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보통 실사를 마치고 고객들에게 이 자산을 사겠다고 통보를 하고 SEC의 허락을 받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는 거니까 내년 1월부터 한 7월까지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축소 그리고 금리 인하 여기에다가 현물 ETF 승인까지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간밤에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금리 인하 속도 좀 조절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좀 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중립금리는 내년 말까지 어차피 지금 금리에서 3단계 더 내려간 금리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어느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이뤄질지 그냥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지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바라보는 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금리는 내년까지 뭐 한두 달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내려가요.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내려가고 적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상황은 오히려 골디락스에 가까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좀 만들어진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3차, 4차 붐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 가격 전망을 좀 듣고 싶거든요. 아, 네. 지금 국내 증시 시총도 넘었다. 네. 은 시총도 넘었다. 결국에는 금의 시총도 넘을 거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네. 넘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의 시총을 따라잡기는 좀 무리라고 쉽지 보고요. 않죠. 금도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금이 뭐 지금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정확히 10배 정도 높거든요. 그럼 지금에서부터 10배가 올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뭐 다음 사이클이나 늦으면 다다음 사이클죠. 왜냐하면 금도 가격이 오르니까. 네. 네, 그 정도에 추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뭐 미국 준비 자산 되면은 네. 뭐 지금 50만 달러까지 간다 이야기도 있던데 결국에는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네, 준비 자산이 된다면 정말로 그런 가격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준비 자산까지 되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 미국인 전 국민적인 좀 지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냥 평균적인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지날수록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률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4배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반감기 때 가격이 64,000달러니까 그거의 4배 정도면은 한 26만 달러 정도. 하나로는 또 환율이 지금 오를 예정이잖아요. 한 1,450원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이 또 붙어요. 네. 최고 불장에서 한 15% 정도 붙거든요. 지난 3월 고점 때도 15% 붙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15% 정도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는다고 하면은 뭐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뭐 당연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예측은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4억 5천만 원도 말씀 주셨는데 김치 프리미엄 언급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종됐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네, 실정이 되지 않고요. 아직 진짜 불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아직 그럼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되겠어요. 보기 네. 전에요, 남들이. 왜냐하면 환율도 오르고 김치 프리미엄도 오르면은 하나로 환산한 가격은 해외에서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환율 오르는 거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은 불장이 오면은 정말 어김없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직은 관심을 덜 가지고 네.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요. 남들이 좀 보지 않을 때 그쵸. 이때 봐야 우리가 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자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는 날짜인데 전략을 그럼 지금 사서 취임 이후에 팔아야 될지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셀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디데이가 되면 쭉 빠지거든요. 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대선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보통 이제 취임 전에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결국 그때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올라요.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만 보더라도 12월 초에 잠깐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조정은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살짝 내렸던 정도. 네. 그리고 본격적인 큰 조정은 언제 있었냐면 취임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2018년 2월 정도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약간씩의 조정만 있을 뿐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고 나서 그 잠깐의 조정에서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추세의 끝까지 타고 가는 게 좋다. 그럼 추세의 끝은 어디냐? 이 비트코인 사이클 자체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약간 우주의 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끝나지만 않을 것 같은 무언가 지금 사서 팔 때를 논하기 이전에 들고 가야 되는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참 어려운 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보고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없는 것 같아서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전략을 지표가 짜볼까요? 더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현금 흐름 같은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가 오히려 잘 맞는데 단지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말로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모든 그 자산 시장의 지표의 왕은 인간 지표. 인간 지표, 인간 심리 지표.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정말 뭐 모든 사람이 다 환희에 차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위험한 순간이다. 매수를 멈춰야 하는 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힘들어하고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과 비슷합니다. 주식 또한 사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다 좋다 할 때는 오히려 좀 그쵸. 내려놓아야 되는 네. 그 심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혹시나 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악재의 시나리오도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블랙스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스완이잖아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블랙스완 중 하나는 내년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 지금 실업률이 4.1% 뭐에서 3% 사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다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뭐 한 4.4%가 올랐어. 그 다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4.7%로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거의 최고로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셀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매도 행렬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유일한 좀 불안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가를 좀 유의 깊게 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좀 내려가는 시나리오까지 네. 써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알트에 대한 시선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들 비트코인 뭐 좋지만 알트코인에 관심이 원체 많아서 근데 알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대선 이후에 좀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예전과 같은 영광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알트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지금 영광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시점이고요. 그래요? 원래 알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시즌 자체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뛰어넘고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한 이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죠. 알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한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난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아직 비트코인이 상승장 초이기 때문에 알트의 불은 여전히 좀 그쵸. 기다려야 되는 네. 구간에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알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로 또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핫한 도지코인, 밈코인 되겠는데 밈코인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원체 또 따라잡기가 힘들지만
이 변동성에 돈을 태운다면 수익을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쪽인 것 같아서요. 민코인이 실제로 지난 사이클에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난 사이클에서 뭐 비트코인 대비 거의 뭐 100배 정도 오를 정도로 올랐나요? 그렇게 상승을 했었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2024년 현재까지 알트코인의 여러 섹터 뭐 AI도 있고 실물 기반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AI 그 알트코인 섹터 중에서 민코인이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이클도 여전히 민코인이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고 따라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다른 어떤 그 알트코인보다도 민코인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민코인이 위험한 이유, 뭐 알트코인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근데 개인들이 이걸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고려사항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코인은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거래소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해외 거래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장 폐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코인 가격이 제로를 향해 가면 그게 뭐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겠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은 좀 피해라. 예, 적어도 시가총액 한 100위권 이내의 코인들. 네, 그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정렬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0위권 이내의 코인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코인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발행자나 투자자가 있는 코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코인이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민코인은 보통 초기 발행자나 투자자가 거의 가지고 가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반 투자자들에게 초반부터 그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코인은 어떤 특정 고래가 한꺼번에 물량을 그 유동성 출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 네. 그래서 민코인이 더 인기가 있는 건데 그 외 다른 코인들은 어떤 뭐 투자 회사가 이 투자를 해서 했다든지 그럼 그게 이제 초반에는 마케팅 요소로 사용되긴 하지만 정작 상장되고 나면은 개미들을 유동성 출구로 사용해서 그냥 전부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나 발행자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작가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이 사이클이 아무리 못해도 반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많게는 내년 말까지 1년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초입 부근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대가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으니까 이럴 때 좀 가격이 오늘처럼 안 좋으면은 이런 순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잘 1년간을 농사를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이렇게 떠 있지만 비트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망, 전략에 대해서 좀 챙겨봤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모셔볼게요. 핫할 것 같아서요, 비트코인. 네,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작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